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새만금 인접시군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과 행정구역 등을 놓고 빚어지고 있는 소모적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군산의 한 민간 공공임대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보존금도 못 받고 내쫓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아파트를 인수한 한 건설업체가 빚을 갚지 못해 공매 위기에 놓인 데다 계약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여름이 찾아오는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여름철 질병 매개체와 매개균 발견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비브리오균이 군산 등 서해안에서 검출됐고 뇌연모기 매개체인 빨간집 모기도 전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들 매개체와 매개균의 활동 기간이 길어져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전라북도 수건사업인 새만금 개발이 인접시군의 소모적인 갈등 때문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는데요. 전라북도와 지자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새만금 내부 개발을 위한 공동협력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보도에 이민경 기자입니다. 행정구역 배분을 비롯해 새만금을 둘러싼 갈등을 반복해온 새만금권 지자체들.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4개 자치단체장은 지난 7일 전북도청에서 새만금 권역 자치단체 간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행정협의체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의 국장급으로 실무협의체가 꾸려지며 협의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새만금 33센터에 사무실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협의체 구성이 1987년 새만금 간척 사업이 시작된 이래 처음 시도되는 광역행정합의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세 개 지자체장은 새만금 개발 속도를 높이는 데 힘을 합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새만금 개발청이 각각 자치단체들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서로 앞에서 말씀드린 좀 이게 조정이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들이 먼저 조정을 하고 그다음 우리들이 새만금 개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합의를 한다고. 이제 첫 출발입니다. 그렇게 첫 출발로 알아주시고 잘 갈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만금이 희망의 땅으로 바꿔지려면 선 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를 좀 하자. 하지만 남은 과제도 여전히 많습니다.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논란이나 전북도 출장소 문제, 새만금청과의 소통 문제 등 지자체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전라북도의 조정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너무나 정답을 빨리빨리 기대하지 마시고 협의와 논의를 통하면서 뜻을 모아나가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다. 뜻을 모으다 보면 여론도 형성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율도 이루어질 것이다. 처음 등장한 행정협의회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구심이 높은 상황. 향후 협의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은 줄이고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이라는 본질에 다가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 이민경입니다. 국립 새만금 수목원의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255억 원이 늘어 1,63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산림청은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사업 예산 1,638억 원이 확정돼 본격적인 수목원 조성 사업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물가 상승과 염분 차단 성토, 수공간 수질 관리 등을 이유로 총 사업비 변경을 추진해왔습니다. 국립수목원은 새만금 농업용지 151헥타르 규모로 오는 2026년까지 해안형 수목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팀을 설치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기존의 태양광과 풍력발전 업무를 담당했던 신산업전략과에서 신재생에너지 기반과를 분리해 신설했습니다. 또 기존 신산업전략과는 그린수소 클러스터와 스마트 그린산단 등 새만금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 콘텐츠 전담팀을 신설해 특색 있는 새만금 관광 활성화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새만금 그린뉴딜 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민주당은 신영대 의원이 주민 참여 확대와 정부의 그린 뉴딜, 탄소 중립 정책 추진에 중심적 역할을 해온 것을 높이 평가해 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새만금이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그린 뉴딜을 선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그린 뉴딜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당내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갈등 관리 등 새만금 그린 뉴딜 관련 당내 논의를 주도하는 기구로 설치됐습니다. 백제 무왕대에 창건된 익산 미륵사지에 대한 정비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문화재청은 26억 원을 들여 익산 미륵사지를 비롯해 약수터와 탐방로 등 정비 사업을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륵사지 계단지 설비 설계와 함께 문화재 구역 토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산 미륵사는 7세기 백제 무왕시대에 창건돼 조선시대까지 유지된 사찰입니다. 도내 인구가 180만 명 아래로 떨어진 뒤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인구는 179만 4천여 명으로 180만 명 선이 무너진 2달 전보다 3천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가구 수는 84만 천여 가구로 1년 전보다 1만 7천여 가구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가구당 인구는 같은 기간 2.2명에서 2.13명으로 0.07명이 감소했습니다. 군산의 한 민간 공공임대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내쫓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무려 140가구가 넘는데요. 아파트를 인수한 한 건설업체가 빚을 갚지 못해 공매 위기에 놓인 데다 계약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의 한 민간 공공임대아파트.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A씨는 언제 내쫓길지 몰라 불안합니다. 분양 전환을 1년 앞둔 지난 2018년 비건설업체가 이 아파트를 사들인 후 1년 뒤 임차인을 모집했는데 수개월째 이자를 내지 못하자 채권은행이 아파트 공매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비건설업체는 주택보증보험을 들지 않고 소유권도 없어 A씨는 3천만 원의 보증금을 날리게 됐습니다. 공매를 그냥 진행하겠다고 이러는 상태여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집이라는 게 저희 의식주 중에 한 가지인데 집에 와서 편하게 쉬지도 못하겠고 불안한 마음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애초부터 이렇게 진짜 잘못된 계약인 줄 알았으면 계약 자체도 하지 않았을 건데 아파트 쪽에서 허위 광고를 일삼으면서 그렇게 안심시킨 후에 그 거짓 계약서를 작성해서 A씨처럼 이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전체 천여 가구 가운데 142가구가 같은 처지입니다. 피해 금액만 60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 입주민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가 최근 공매를 진행한다는 독촉장을 받고서야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집주인이 다른 겁니다. 피해 입주민들은 집주인이 비건설업체인 줄 알고 계약했는데 채권은행에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서준 한 신탁회사가 소유주였고 이 사실도 뒤늦게서야 알았습니다. 더욱이 현행법상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가입 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았다며 입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애초에 잘못된 계약인데다 보증보험마저 가입하지 않아 사실상 피해 입주민들은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피해 입주민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에 비건설업체와 맺은 계약을 인정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탁사 쪽에서도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의서 없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그 임대차 계약서 자체가 건설사 쪽에서 건설사 쪽이 임대인이니까 임대인 쪽에서 임차인하고 계약을 할 때 신탁사의 동의서가 있어야 그 동의서를 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의 계약 동의서를 발부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비건설업체는 피해 입주민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채권 정리 등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계약에 공매를 앞둔 피해 입주민들, 보증금도 날릴 위기에 놓이고 언제 내쫓길지 몰라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 모영숙입니다. 익산시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낡은 상수관을 교체하고 있지만 유수율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상수도 유수율은 73.5%로 5년 전 73.1%보다 0.4%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지난해 들어간 노후관 개선 예산은 5개 사업에 115억 5,600만 원, 2019년에는 3개 사업에 56억 7,5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익산시는 오는 2024년까지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후관 교체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풍과 장마철을 앞두고 도내 산사태 위험지구는 1,9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산사태 취약구역은 1,970곳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산사태 위험 1등급 면적이 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넓었습니다. 익산과 군산은 각각 31곳과 22곳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쏟아진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산사태가 422건이 발생했습니다. 익산시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이 지난해 36.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등록 차량 2,535대에 대해 모두 10억 800만 원을 부과했지만 징수율은 3억 7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부분별로 보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차량의 징수율은 51.5%,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의 징수율은 49.2%로 조사됐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차량에는 6억 2,800만 원을 부과했지만 납부액은 1억 7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도의회가 회기 중 의원 전용 주차장을 운영해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오후에 열린 제382회 정례회 개회식을 앞두고 의원 주차 공간 확보라는 명목으로 일반 주차를 전면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의회 지하주차장은 장애인 공간을 포함해 46면에 불과해 평일에도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공무원 등의 주차를 막아 과도한 특권의식이라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확대했습니다. 오늘 익산시에 따르면 서부역사 진입로인 군익로에 약 6,000그루의 교목과 관목을 심어 명품 가로숲길을 조성했으며 영만초와 궁동초 일대에는 약 7,000그루의 관목을 심어 자녀안심 그린숲을 조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들이 등하굣길에서 사계절 다양한 꽃과 나무를 볼 수 있으며 교통사고 예방과 배기가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여름이 찾아오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데요. 여름만큼 비브리오와 뇌연모기의 활동 기간도 길어지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철 대표 매개 질환인 비브리오와 일본 뇌염. 비브리오 폐혈증은 익히지 않은 어패류를 먹거나 폐혈균이 있는 바닷물에 상처가 닿아 감염되며 발열, 설사, 수포성 괴사를 유발합니다. 뇌연모기는 다리에 흰 무늬가 특징으로 물렸을 때 고열,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킵니다. 치사율이 최대 60%에 이르는 만큼 주의가 요구되는 여름철 대표 매개 질환들입니다. 올해 도내에서는 5월 말 군산 앞바다에서 비브리오 폐혈균이, 지난 7일에는 전주 색장동의 축사에서 일본 뇌염 바이러스를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비브리오 폐혈균과 뇌염 모기의 도내 첫 발견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균은 주로 5월에서 7월 사이에 처음 발견되다가 최근 5년 동안 4월에서 5월 사이에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뇌염 모기는 첫 발견 시기가 7월 중순이었는데 작년과 올해는 6월로 한 달 앞당겨졌습니다. 비브리오 폐혈균과 일본 뇌염 모기가 발견되는 시기가 빨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는 여름 시작일과 여름 길이가 비브리오균과 뇌염 바이러스 활동 기간에 영향을 준다고 말합니다. 요즘에 온도가 따뜻해짐에 따라서 비브리오 폐혈증이나 일본 뇌염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수온이 올라가면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많이 증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감염이 되게 되고요. 일본 뇌염도 번식 속도가 여름철에 빨라지다 보니까 이제 온도가 따뜻해짐에 따라서 좀 더 빨리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씩 기간을 나눴을 때 도내 여름 시작일은 6월 5일에서 5월 31일로 6일 당겨졌고 도내 여름 길이는 103일에서 112일로 9일 늘어났습니다. 특히 군산의 경우 최근 10년 평균 여름 길이가 119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여름이 찾아오는 시기가 빨라지고 사계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약 30%를 차지할 만큼 길어진 것입니다. 여름이 길어질수록 긴장감은 떨어지기 마련. 2010년부터 지금까지 도내에서 비브리오 폐혈증 또는 일본 뇌염에 감염된 환자는 모두 31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12명이었습니다. 두 질병으로 인한 도내 사망자가 한 해에 1명은 나오는 셈입니다. 전문가는 어패류 익혀먹기, 뇌염 예방접종 등을 권장합니다. 여름철에 상처가 있는 부위에 바닷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또 어패류 생식을 하지 않고 충분히 익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일본 뇌염은 야외 활동 시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 만약에 감염 위험이 높으신 분들이라면 예방접종을 권장드립니다. 무더워지는 여름, 코로나뿐만 아니라 비브리오와 일본 뇌염 관리에도 주의가 당부됩니다. KCN 뉴스 하준입니다. 도내 여름이 빨라지면서 기온이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1981년부터 40년 동안 도내 연평균 기온이 10년마다 0.24도씩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기온은 1.05도나 상승했습니다. 여름 시작일도 30년 전 6월 5일이었지만 최근 30년 동안 이틀이 빨라지고 최근 10년 평균 시작일은 5월 31일로 앞당겨졌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다소 줄었지만 이틀 연속 4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보다 31명이 줄어 454명입니다. 지역 발생 435명, 해외 유입 19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4만 5,091명이고 사망자는 어제보다 1명이 늘어 1,975명입니다. 하루 새 도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전주 2명, 익산 1명, 부안 1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도내 누적 확진자는 2,277명으로 늘었습니다. 익산의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명이 늘어 461명, 군산은 270명입니다. 어제 기준 도내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1로 유행 지속 가능성이 있는 1.15를 보인 지난 4일 이후 사흘 연속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익산시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 지원을 앞두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시민들에게 예방접종 배지를 제공합니다. 발급 대상은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이는 모바일 전자증명서 앱 활용이 어려운 고령 접종자에게 대한 격려와 예우 목적으로 증빙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7월 이후 접종자 야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 조치가 이뤄지면 산책이나 야외 활동 시 간접적인 증빙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7살과 8살 두 자매가 실종 신고 2시간 만에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쯤 두 자매가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 지났는데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2시간 만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울고 있던 자매를 찾아냈습니다. 자매들은 소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하원한 후 집에 가지 않고 주변을 배회하다 길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도의회가 관세청에 전자상거래용 통관시설인 특송장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8일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물동량 증가로 배출기간 단축과 운송비 절감을 위해 군산항에 특송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관세청에 보냈습니다. 현재 특송장은 인천항과 평택항에 설치돼 전자상거래 화물의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부지 마련 등을 이유로 특송장 설치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귀농인의 농업 창업 자금과 주택 자금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전북도는 사업계획, 영농정착 의혹 등 면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
연 2%의 대출금리와 5년 거치 후 10년 상환을 조건으로 농업 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농업 종사자 또는 희망자와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농촌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로 접수기간은 시군별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수 덕산계곡 숲길이 석 달가량 통제됩니다. 장수군은 등산로 정비 등을 위해 덕산계곡에서 방화동 자연휴양림 숲길을 오는 9월 16일까지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 기간에 덕산계곡의 노후 데크를 교체하고 무장의 숲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등산로가 정비되면 장애인과 노약자도 편리하게 덕산계곡의 수려한 풍경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민경입니다. 원광대학교 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고 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올해 예비 학예인력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에 따라 배정된 예비 학예인력은 유물연구와 전시기획 등 실무 경험을 통해 전문 학예인력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원광대 박물관은 우수한 학예인력을 양성하는 문화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고 다양한 전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968년에 설립된 원광대 박물관은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12만 3,437점에 이르는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수강생 4명이 발달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바리스타 부문에서 입상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 3일과 4일 주간에 200여 명의 호남권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정한울 씨가 금상을 수상하고 다른 3명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금상을 수상한 정다울 씨는 대회에 참가하고 수상까지 하게 돼 너무 행복하다. 바리스타 전문가가 되어 나만의 카페를 만들고 싶다는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뜻깊은 대회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9대 군산문화원장에 정상호 문화원 이사가 당선됐습니다. 군산문화원은 이사와 감사, 이사회 임원 등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 정상호 후보가 가장 많은 득표를 얻어 당선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정상호 당선자는 오는 30일 열리는 대의원 총회 인준을 통과하면 8월 1일부터 4년 동안 문화원장을 맡게 됩니다. 정상호 신임 문화원장은 군산중과 서울 삼선고, 동국대를 졸업했으며 전 한국사진작가협회 군산지부 지부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올해 제2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18일까지 응시원서를 받고 8월 11일 시험을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는 시군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 행정자료실로 하면 됩니다. 방문 접수가 어려운 응시자와 발열, 호흡기 증상,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을 한 경우는 14일부터 나흘 동안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익산갑 김수웅 국회의원이 오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탈당 권유 대상 의원에서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김수웅 의원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김 의원을 비롯한 내부정보 이용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12명 모두에 대해 탈당을 권유키로 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특수본의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올 경우 복직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29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현장 지원단을 진행합니다. 익산 망성면 새마을분여회가 깨끗한 망성면을 만들기 위해 면 내 일원 쓰레기를 줍고 풀을 뽑는 등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군산 G마트 나운점이 라면 200박스를 나운일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품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6도, 최고기온은 33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9도에서 3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